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유럽 승인기관인 RDW는 테슬라의 FSD 승인 예정일을 4월 1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21일에 일정이 조정된 것인데 이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마자 이 테슬라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었고, 또 커뮤니티와 일부 미디어에서는 또 연기된 것 아니냐라는 실망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될 것은 이 날짜 변경 그 너머에 있는 것 같고요. RDW가 말하고 있는 21일의 조정이 기술적 결함에 의한 지연인지 아니면 승인을 위한 최종 행정 절차인지, 또 RDW의 결정은 결국 한국 테슬라 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RDW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테슬라 세미트럭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제목부터 본다면 테슬라 드디어 첫 세미트럭을 내놓았다라고 써 있고, 트럭 운전사들은 이미 반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테슬라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언론이 이미 테슬라의 제품에 대해서 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고,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한 물류회사에서 이 수십 년간 디젤 트럭을 몰아온 56세의 운전사의 그 인터뷰가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테슬라 세미트럭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로는 신체적인 편안함을 손꼽고 있고, 수천 번 반복해야 했던 클러치의 조작과 기어 변속이 사라지니 피로도가 현저히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럭 운전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테슬라 세미트럭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의 전기 트럭은 평균 주행거리가 225마일 362km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 테슬라 세미는 1회 충전으로 500마일 약 805km를 주행할 수 있고,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 또한 놀라운데요. 테슬라 세미트럭의 가격은 경쟁사의 전기 트럭보다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로 DHL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세미트럭을 매일 운행 중이며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충전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사인 타이그레스 파이낸셜은 2026년 세미트럭의 생산량을 5,000대에서 최대 15,000대까지 보고 있고, 2025년 테슬라의 유럽 시장 판매량은 이 독일에서 48%, 프랑스에서 38%가 빠지는 등 승용차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수익 구조가 더 이상 승용차라는 단일 포트폴리오에만 갇혀 있지 않다라는 이 신호가 세미트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해본 운전사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고, 이 DHL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면 테슬라가 상업용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선택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고요. 추가로 나오게 되는 테슬라 세미트럭 관련된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테슬라 기가 뉴욕 공장이 지난 7년간 테슬라의 V3 슈퍼차저 캐비넷을 그만 생산한다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V4 캐비넷만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수치는 500kW라는 것인데, 기존의 V3는 250kW였고 이에 비해서 2배나 강력해진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요. 250kW에서 충전하게 된다면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25분에서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800V 시스템으로 갖춘 사이버 트럭이 이 500kW의 출력으로 충전할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배터리 10%에서 40%까지 충전하는데 단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5분만 꽂아주어도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하는 시간과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속도를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은 사이버 트럭이 유일하지만, 이 기가 뉴욕 공장이 이 V3 생산을 중단하고 V4로 이 생산을 전환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과 하드웨어 500kW 규격에 맞춰서 설계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앞으로 나올 모든 차세대 차량들이 500kW의 충전 규격을 표준으로 삼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이버캠 역시 이런 규격을 맞추게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시간을 과연 테슬라는 더 단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이 모델 3나 모델 Y도 앞으로 새로운 규격으로 바뀌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소식으로 넘어가면 어제부터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테슬라 유럽 공식 계정에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었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이 게시글을 통해서 어떠한 뉴스인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네덜란드의 승인기관인 RDW와의 최종 차량 테스트가 모두 완료되었고, 자율주행 승인의 필수적인 UNR 171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서류 제출도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승인 날짜가 4월 10일로 변경되었고 21일 정도 시간이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는 즉각 반응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연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기가 하고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에 담겨있는 수치를 한번 확인해보면요. 테슬라는 지난 18개월 동안 유럽 도로에서 FSD에 관련된 테스트를 했고 무려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인 900km를 기준으로 하면 1780번 정도를 왕복해야 되는 엄청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고객을 태우고 하는 테스트 13,000여 건과 이 트랙의 시나리오 테스트 4,500건, 그리고 400개 이상의 규정 항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기술 문서 역시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고, 이 수치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테슬라는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테슬라가 무엇을 못해서 연기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출된 방대한 서류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규제기관인 RDW의 내부 검토 일정이 좀 지연된 것 같고, 연기의 주체가 테슬라가 아닌 규제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작년 말 테슬라가 RDW가 2월쯤 승인을 할 거다라고 말했다라고 발표하자 RDW는 즉각 승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검토 일정을 잡은 것뿐이라며 정정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이 테슬라의 승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만약 4월 10일 이 RDW로부터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요, 이 벨기에의 경우에는 약 30일 이내, 독일은 2026년 내,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테슬라의 FSD 승인을 상호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의 목표는 올 여름 이후 저녁에 승인이 점점 가시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 승인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이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유럽에서 쓰고 있는 전략은 이 두 가지 법적 장치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UN 자동차 안전 기준인 UNR 171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연합 규정인 제39조입니다. 자, UNR 171은 차선 유지 보조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본 주행 보조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 규정 안에는 이 테슬라의 FSD 같은 고급 기능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한마디로 규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우회로는 유럽 연합 규정인 제39조이고, 이 조항은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 신기술이라도 안전성을 입증하게 된다면 회원국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UNR 171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그 규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39조의 면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유럽 연합 규정의 39조 승인은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하고 EU 전체의 일관 승인은 아닙니다. 이후 EU 위원회의 다수결 투표가 통과된다면 비로소 EU 전역에 유효한 면제로 확대될 수 있는데, 테슬라가 네덜란드를 첫 번째 관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RDW는 진보적인 기술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승인이 난다면 다른 EU의 국가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한국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자율주행 기준은 이 DCAS 운전자 재원 지원 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이 바로 UNR 171입니다.
테슬라가 RDW에 제출한 바로 그 기준인데, 현재 한국은 미국의 기준이 아닌 유럽경제위원회의 체계를 따르고 있고, 테슬라가 유럽에서 쌓고 있는 모든 안전 데이터와 승인 결과는 결국 한국 국토부가 심사를 진행할 때도 직접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승인이 한국에서의 자동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한국은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에 6개월, 또 법령 개정에 6개월, 입법 예고 및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빨라도 2027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EU위원회의 다수결이 통과되고 유럽 전역으로 면제가 확대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FSD에 대한 도입을 계속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막혀있던 FSD의 적용이 모델 3와 모델 Y에도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팔린 테슬라는 총 59,800대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가 53,397대를 보여주며 전체의 84%가 모델 Y 단 한 종이고, 이 모델 3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전체 판매의 99%가 중국산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는 FSD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4월 10일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점점 가능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테슬라 코리아는 한국 공공도로에서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운용요원의 채용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유럽에서 FSD가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이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월달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앞에서 봤듯이 4월 10일쯤 된다면 유럽 RDW의 FSD 승인을 기다릴 수 있고, 과연 네덜란드에서의 FSD의 시작이 거대한 도미노 현상으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월에는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될 거다라는 말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장의 라인은 이미 전환되고 있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4.3의 광범위한 배포를 4월에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FSD의 버전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차량이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까지 모두 4월이라는 점으로 모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367.96달러를 보여주며 또 하루 만에 3%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니자의 조사와 중동의 전운 그리고 유럽의 승인 연기를 엮어서 시장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한 발짝을 뛰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테스트는 끝났으며 한국에서는 전문 요원의 채용이 시작되고 있고, 이 기가 뉴욕의 공장은 새로운 슈퍼차저 전용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사이버캡의 양산까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RDW의 테슬라 승인에 대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RDW에서는 공식으로 뼈를 낼 정도로 현재 테슬라의 FSD 유럽 승인은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과연 테슬라가 21일 후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